who's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아까 예고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봅니다. 지금 중국은 항일 승전 70주년 이 전승절 기념 행사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네요. 중국 이 상하이에 상하이 교민신문 바이상하이 서혜정 에디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 중국 전승절 행사가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행사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네, 작년 2014년에 9월 3일을 중국인민 한일전쟁 승리일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죠. 올해 70주년을 맞아 9월 2일과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난 5월에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 한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준비부터 성대합니다. 행사가 치러질 베이징의 테난먼은 7월에 행사를 위한 보수 공사를 마쳤고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3호만 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활동을 위해서 기념 로고와 기념 팬더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네. 또 승전 기념일에 대한 홍보 및 보도 업무에 대한 기초팀이 꾸려졌습니다. 9월 2일과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참여할 국내외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등록 시스템 물론이고요. 프레스 센터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특히 베이징시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에 그 청명한 하늘을 자랑했는데요. 그 에이펙 블루를 이번 열병식에서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열병식 블루를 만들기 위한 각종 조치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축제 분위기로 느껴지는데요. 주로 어떤 행사들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나요? 네, 9월 3일天安문 광장에서 펼쳐질 열병식의 대규모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번 행사에 참석할 귀빈으로 그 식민 통치와 침략을 인정한 일본 무라야마 전 총리를 초청한다고 합니다. 네. 현지 방송에서는 그 열병식 행사에 쓰일 촉포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행사일에 쓰일 60개의 촉포 위에 12나라의 귀빈 영접에 쓰일 촉포도 이미 베이징으로 옮겨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행사 자체가 상당히 엄숙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이 아까 무라야마 전 총리 초청 얘기도 하셨지만 전승절 행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배경에는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남중국해 문제와 동중국해의 나우이 나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고요. 일본의 무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되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6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간에 그 남중국해의 브루나이와 태국,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승절 행사를 매년 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런 대규모의 전승절 행사가 없었다고 해요. 공휴일 제정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8월 15일을 한일 전쟁 기념일로 하다가 일본이 정식으로 토항서에 서명한 9월 2일 다음 날인 9월 3일이 진정한 승리일이라는 의미로 한일 전쟁 승리일로 제정을 한 것입니다. 네.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건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네. 오는 9월 2일과 3일을 70주년을 맞아서 임시 공휴일이 된 것이고요. 네. 이런 규모의 전승절 행사도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TV에서요.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에 관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각 지역에서 이미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전쟁 관련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무료로 관람객을 맞아서 중국 원정군의 한일 과정을 기록 영화로 보여준다든지 또 교육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난 7월 5일 베이징의 한일전쟁 기념관에서는 한일전쟁 70주년 기념전이 열렸고요. 또 한일전쟁 그 승리 기념일에 맞춰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의 죄를 알려주는 전시관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찬성 청두시의 젠천 박물관인데요. 네. 민간인 박물관으로는 중국 최대 규모이고 이 판젠천 관장은 20여 년 동안 일본에서 1만여 건의 전쟁 관련 다양한 물품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박물관을 설계한 건축가가 일본인 건축가라고 해요. 아하, 그렇군요. 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 가을 학기, 학교 개학까지 미뤄졌다고 하던데 그럼 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가을 학기를 새학기로 시작하는 중국에서는 9월 1일이 개학인데요. 네. 일부 학교에서는 이 전승절 휴일로 개학이 미뤄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또 학생들의 반응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왜 한일 전쟁 승리 기념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요즘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그 장면이 중국을 얘기할 때 굉장히 고집스럽게 중국이 최고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위안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국은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의 한국을 받아낸 2차 대전 승전국이죠. 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전후 국제 질서 형성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젊은 층들이 좀 역사를 잊어가고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중국이 최고다, 그 전승절의 의미를 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잘못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모두 다 장위안 같은 청년들이 많다는 게 아주 재밌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 학생들 말고 일반 국민들은 어때요? 일반 국민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쟁을 겪은 세대이다 보니 젊은 세대들보다 더 예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8월, 9월은 단일 감정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되곤 하고요. 네. 이번 한일 전쟁 승리 기념일에 미국과 일본의 언론 반응에도 꽤 예민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하는지를 물어볼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요. 앞으로 행사 당일까지 한일 전쟁 승리 기념일을 바라보는 인민들의 관심은 더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또 중국인들도 있군요.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서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 입장이 나온 바 없어서 답변 드리긴 애매하실 텐데. 네네. 자, 지난번 이 상하이 연결했을 때 굉장히 덥다 그러셨었어요. 그때 서울도 굉장히 덥다가 오늘 조금 날씨가 그래도 가라앉는 듯 하는데 상하이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상하이 날씨는 지난번에 4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지금 대만과 샤먼을 통해서 들어온 태풍의 영향으로 10도 정도 날씨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이런 날씨 변동이 심해서 인터넷이나 전화의 감도가 상당히 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감도가 네네. 조금 멀게 느껴지는군요. 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 교민신문 바이상하이의 서혜정 에디터였습니다.